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가 대부분 연기됐지만 일부에서는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 우선 매수권과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범죄 수익 몰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힌 한국에 러시아가 보복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한러 관계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측의 발언에 외교 결례라며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자금 조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성토와 함께 정계 은퇴 주장까지 제기됐고 송 전 대표는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귀국할 것으로 관측돼 거취와 관련해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오늘 새벽 울산 앞바다에서 러시아 국적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밤샘 수색 작업을 벌여 선원 21명을 구조했지만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오늘은 중국발 황사가 다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강원과 영남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고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정부는 경매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인천에서는 4건의 경매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최종 낙찰되진 않았지만 정부 대책에 빈틈이 보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동환 기자입니다.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 첫날, MBN이 입수한 인천 전세 사기 물건 중 경매 기일이 잡힌 건 17건. 그중 16건은 기일 연기가 이루어졌고 한 건만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이 물건은 채권 추심 업체가 채권을 사들였는데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결과 이들 물건을 포함해 첫날 예정됐던 총 32건의 경매 중 28건이 연기되고 4건이 진행됐습니다. 4건 역시 모두 유찰되긴 했지만 채권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금융사나 채권관리회사인 탓에 정부의 경매 유예 요청이 즉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갑자기 그럴 거라서 어떻게 지금 당장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경매 유예 조치에 응한 채권 기관들도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마냥 연기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 부실료를 계속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경매 유예 요청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채무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정부 조치와 별도로 5,300억 원의 대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저희 MBN 취재 결과 전세 사기 사건을 벌인 이른바 건축왕은 전남 해남과 강원도 태백, 경북 울진 등 전국 곳곳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출을 받은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최윤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책위가 조사한 근저당 업체들 목록입니다. 여기에 MBN이 입수한 건축왕의 물건지 리스트를 더해 분석했더니 돈을 빌린 금융기관은 120곳이 넘고 대부분 협동조합이나 금고 등 상호 금융기관들입니다. 소재지를 찾아봤습니다. 남쪽으로는 해남과 목포, 남원, 동쪽으로는 동해 태백 삼척, 심지어 서민 백령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상호금융은 통상 은행보다 대출받기가 수월한데 멀리 떨어진 곳이면 인천 부동산 시세를 잘 모를 수 있고 땅만 있으면 대출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금융은 기점장이나 종합장 권한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누가 대출을 받고 오신다고 하시면 해주셨겠죠? 모감이 있으니까.
대출 브로커가 건축왕에게 전국 곳곳의 금융기관을 알선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금융은 대출비가 많아요. 1%, 2%를 수수료로 받으셔서 엠보네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 주신 분도 꽤 금액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건축왕이 무차별적으로 빌린 자금이 결국 전세 사기의 원인이 된 만큼 자금 조달 과정 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피해자들이 집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우선 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대신 집을 사주는 방법은 어렵다는 입장인데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우선 매수권은 경매로 집을 낙찰할 때 피해세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고가를 적은 경쟁자가 있어도 같은 값에 집을 살 권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미 피해자들이 자금 여력이 없다는 것, 정부는 저리 대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피해주택 공공매입엔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이 집을 싼 값에 매입을 해서 임차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해라 이겁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사태 원인을 두고 여야는 상대를 겨냥했습니다. 전 정부 탓만 말씀하시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주시죠. 저희들 해결하겠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대부분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 여야의 이견이 적지 않아 신속한 해법 마련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가능성을 꺼내자 러시아는 이틀 연속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대응에 나섰는데요. 대량 학살을 전제로 한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반발에 우리나라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제 로이터 인터뷰 발언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민간인 살상과 같이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여기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어떻게 지켜보고만 있겠느냐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코멘트했다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향후 러시아에게 달려있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현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장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 행렬에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논의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며 정식 의제가 될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전쟁 개입이라고 반발하더니 이제는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우리나라를 교전국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송주영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적대 행위로 간주하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또 무기 지원은 양국 관계와 한국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꺼내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이 경고한 지 6개월 만입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은 SNS를 통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 손에 있을 때 한국인이 뭘 할지 궁금하다며 위협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한 상황이라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한국의 기여를 환영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해 3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4,3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한 러시아에 대해 한국은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의회 답변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서 실제 사격훈련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러시아가 협박성 발언을 내놓자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at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take that commitment very, very seriously, and I'd leave it at that.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에 대해서는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We're grateful for the support that South Korea has already provided Ukraine in the tune of $100 mill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이런 가운데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에서 실제 사격훈련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며 다만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정보전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정보 영역에서 주한미군 경쟁이 우려된다며 방위비에 대한 증액을 역설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질착 실험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터뜨리는 일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운용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차 타격 능력은 적의 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과 러시아의 협박, 그리고 미국의 한국 옹호로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신냉전 구도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량은 23%나 줄었습니다. 러시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던 우리 기업들은 지금 철수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보도에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닛산 자동차는 단돈 1유로의 러시아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철수했습니다. 떠안은 손실만 약 1조 원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러시아 철수를 결정한 해외 기업은 208개. 우리 기업은 약 150여 개가 러시아에 진출해 있지만 철수 대신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생산 중단 등 많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철수했다가 다시 러시아에 진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리를 적대 국가로 지정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막대한 손실을 보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들에게 심각한 돌발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 또 러시아 현지 철수도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비우호국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매각 대금 10%를 러시아에 내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대응 방안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제재로 서방 국가 기업 대신 중국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러시아 현지에서 버틴다고 해도 사업 여건은 여의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외신 인터뷰에 중국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말참견하지 말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의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방미를 앞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곧바로 다른 사람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발끈했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다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앞서 보신 중국 정부의 말참견 발언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중국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측이 이번 건으로 인해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반응이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방미 일정이 공개됐는데 5박 7일간 진행될 이번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황재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5박 7일 동안 방미 일정을 진행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열리는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이 핵심 일정으로 북핵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한국에 적용할지가 주요 주제입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안이 공식화될지도 관심입니다. 미군 수뇌부에 직접 브리핑도 받는 윤 대통령은 27일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6번째 만나는 두 정상은 정상회담 전날 함께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아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도 되새깁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한미 기업 대표가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미국 첨단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27일 보스턴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합니다. MBN 뉴스 황지현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 모처럼 전국이 평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을 텐데요. 하지만 다시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은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은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고요. 서울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도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걷히겠지만 차츰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 상황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일 텐데요.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부산과 울산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1.1도, 대구는 17.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지만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 광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남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남부 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마약범죄 대응 등 종합대책을 논의합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당정은 최근 마약범죄의 동향을 점검하고 마약류 관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여야 3당의 정책 책임자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오늘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엽니다. 인천에 우선 설치되는 이 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전세 사기 주택 경매, 매각 유예 조치와 관련해 신청 접수와 금융 부분 애로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번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내구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강내구 감사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두 번째 소환 당일 늦은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한 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회유에 나선 정황도 확인돼 영장 청구를 서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감사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9,400만 원 살포를 주도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지난 2020년 이 전 부총장에게 뒷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에게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녹취록 속 전 보좌관과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만큼 적극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수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강내구 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열리고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그동안 당의 귀국 요청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귀국 의사를 내비치는 등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측근을 통해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조기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 등의 압박이 잇따르자 고심이 깊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2시간 가까이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송 전 대표 책임론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영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며 자기의 마지막 정치 생명을 당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당 지도부가 조기 귀국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소속 의원들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모아서 송 대표의 조속한 귀국을 요청한데 돈봉투 의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에게 0.59%포인트 차로 석패했던 홍영표 의원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홍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절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송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탈당이나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귀국 후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내홍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타고 있던 차까지 뺏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빼앗은 차를 타고 달아나다 버스와 택시 등 3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번에도 술이 문제였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길에 서성 있는 남성이 잠시 정차한 승용차를 쫓아갑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내리자 갑자기 달려들더니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을 여러 차례 치면서 시비가 붙은 건데 잠시 운전자가 한눈을 판 사이 그대로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그젯밤 11시 50분쯤 술에 취한 30대 남성 A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잠시 정차된 차를 빼앗아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은 200m가량 도주하는 과정에서 버스 2대와 택시 1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느라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라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강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3분쯤 울산시 울주군 고리남동 쪽 52km 해상에서 25명이 탄 러시아 국적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울산해양경찰은 선원 21명을 구조하고 실종된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어제 오후 부산항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던 중 울산 앞바다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 25명 모두가 러시아 국적이며 구조된 선원 2명 중 2명은 경미한 화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19명은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에서 향년 67세로 별세했습니다. 외교당국과 경찰, 캄보디아 한인회 등에 따르면 서 씨는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심정지가 와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서세원 씨는 8, 90년대를 주름잡은 방송인으로 서세원 쇼를 진행하며 인기 MC로 활약을 했는데요. 지난 2015년 전 부인인 서정희 씨와 이혼 후 이듬해 2016년 재혼한 이후 2019년부터는 캄보디아로 이주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의 스타였지만 여러 구설도 오르며 굴곡진 인생사를 겪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오는 6월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무려 9년 만에 내한 공연 소식인데요. 공연 주최 측은 브루노 마스가 오는 6월 17일과 18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10만 명 규모의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전했습니다. 수많은 인기곡을 배출한 브루노 마스, 지난 2014년 내한 당시엔 관객들과 함께한 떼창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한국계 뮤지션 앤더스 팩과 결성한 실크 소닉으로 그래미 4개 부문의 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9년 사이 더 많은 히트곡과 깊어진 내공으로 다시 한국을 찾는 브루노 마스. 이번에도 많은 명장면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국 동물원의 중국 판다가 돌연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태국 북부 치앙마이 동물원에 있던 21살 암컷 대왕 판다 린후이가 현지 시간 19일 숨졌다고 전했는데요.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며칠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고 먹이를 먹은 후 누워있을 때 코피가 관찰됐다고 동물원 측은 전했습니다. 린후이는 2003년 수컷 대왕 판다 창창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와 2009년엔 새끼도 낳았는데요. 앞서 창창 역시 지난 2019년 19살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린후이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다고 전했는데요. 중국과 태국 전문가들은 공동조사를 통해 린후이의 사인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서울 가리봉동 일대에서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출신 폭력배들의 행패가 얼마나 심했던지 상인들은 경찰 수사에 감사하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주변 상인들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조선족 범죄 조직과 형사들의 사투를 그린 영화 범죄도시. 영화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한 노래방에 들어오는 3명의 남성. 여성 업주와 이야기를 하다 물건을 던지더니 업주의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까지 이어갑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 도우미들을 쓰지 않았다며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조선족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곳 가리봉동 일대의 노래방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는데 피해 업소만 40곳에 달합니다. 다른 업소의 도우미를 부르면 노래방 입구를 차로 막거나 흉기를 든 협박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정말 제발 부탁인데 단테까지 쓰지 말라.
허위 경찰 신고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와가지고 손님을 불러서 전부 다 화장실 가서 소변을 받게 하는 거야. 이거 왜 그러냐 하니까 마약으로 신고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경찰은 지난 1월 이들이 각자 운영하던 보도방 업체 6개를 하나로 통합한 뒤 총책과 자금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체 대여왕을 운영하며 수개의 지시에 따라 노래방을 감시하고 지시사항을 보고하는 등 지휘 통솔 체계를 일당 중 4명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포착됐는데 경찰은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의 조직원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가리봉동에는 일당을 잡아줘 고맙다는 상인들의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법 촬영물 등이 걷잡을 수 없이 유포 확산되면서 그 피해가 반복됩니다. 지난해 삭제된 불법 촬영물이 무려 21만 건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4년 전과 비교하면 7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성희 팀장은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된 피해자 영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출범과 함께했습니다. 2018년부터 벌써 5년째 박 팀장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피해자의 영상이 이미 퍼진 뒤에 신고가 들어올 때입니다. 개인 정보를 물어본 뒤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면 이를 거부하고 당장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포하기 시작하면 100% 삭제는 어려운 탓입니다. 또 10년 동안 이게 유포가 안 됐다가도 다시 재유포가 되기도 하는 이 완벽한 삭제는 어렵지만 어쨌든 최대한 다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센터가 삭제한 피해 영상물은 21만 건이 넘습니다. 4년 만에 7.4배 늘었습니다. 피해자 상담은 8,000명에 육박합니다. 피해 연령은 10대와 20대가 가장 많고 여성이 75%를 차지합니다. 가해자는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절반이고 잠시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일시적 관계가 29%입니다. 센터 측은 1인당 80명을 담당하며 일일이 사이트에 들어가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는데 소진은 극심합니다. 이에 인원을 더 늘리고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어력을 좀 갖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사법경찰 같은 그런 역할을 좀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숙제도. 음란물 유포는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중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대표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권 대표가 해외에서 기소됨에 따라 테라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국내 처벌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 대표는 도주 11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위조 여권을 소지했다가 몬테네그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5년 전 롯데월드타워를 무단 등반해 화제가 된 남성 기억하시나요? 남북관계 호전을 다소 아찔하게 축하했던 인간거미 알랭 로베르. 다시 한번 맨손으로 고층 건물에 올랐습니다. 고층 건물의 유리 외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백발의 남성. 그 어떤 보호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건물을 오릅니다. 숨막히는 등반 끝에 결국 150m 높이의 건물을 정복하는데 성공합니다. 올해 60살, 인간 거미로 유명한 맨손 등반가 알랭 로베르입니다. 로베르는 에펠탑과 부르즈 알리파 같은 세계적인 랜드마크들을 맨손으로 등반해 왔는데요. 이번엔 마크롱 정부의 프랑스 연금 개혁안의 반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답니다. 가뿐하게 성공하며 목적을 이뤘지만 우리는 또 한 번 손에 땀을 쥐어야 했네요. 로봇공학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우리에게도 유명한 데니스 옹 박사가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도 재주가 많은데 특히 축구 실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만나보시죠. 잔디 위를 힘차게 달리는 로봇. 잔발로 스텝을 밟으며 몸싸움도 버티고요.
심지어 공을 차기도 하는 다리가 영락없이 사람입니다. 아직 동작이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축구장에서 충분히 한 사람 몫을 할 만하죠.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옹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르테미스입니다. 현존하는 로봇 중 실제 사람의 근육 움직임을 가장 잘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는 7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로봇 올림픽 축구 부문에 참가한다는데요. 멋진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개기일식과 금환일식, 평생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이 두 희귀한 현상이 동시에 겹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하이브리드 일식 관측 현장에 수만 명이 몰렸다고 하네요. 꼭 같은 모양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 고글을 쓴 채 다들 그야말로 해바라기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열릴 아주 특별한 우주쇼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과 태양의 둘레가 반지처럼 빛을 내는 금환일식이 함께 나타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일식을 보기 위해서랍니다. 다음 하이브리드 일식까지는 또다시 8년 뒤를 기약해야 한다는데요. 이 때문에 호주 서부 작은 마을에 2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를 잡은 행운아들, 꼭 어린아이처럼 신나 보이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달과 화성 탐사에 도전하는 민간 우주 기업의 첫 시험 비행은 일단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우주선 스타쉽이 269 상공에서 폭발한 건데요. 다음 시험 비행은 몇 달 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된 달과 화성 탐사용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쉽이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위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제 우주선을 밀어올리는 로켓 슈퍼헤비와 분리될 시간. 그러나 우주선은 분리에 실패한 채 궤도 비행 없이 이륙 4분 만에 폭발했습니다. As you saw, as we promised, an exciting end to the Starship inaugural integrated test flight.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시험 비행 실패 후 몇 달 뒤 있을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많이 배웠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스타쉽을 반세기 만에 인류 달 착륙 프로젝트에 활용할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y have a long way to go, but this is a good start. 목표대로라면 화물 150톤 적재가 가능한 우주선 스타쉽은 90분간 지구 궤도를 비행하다 하와이 인근 태평양에 입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실패 원인은 역대 최대 로켓인 슈퍼헤비 엔진의 일부 결함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티빙 오리지널 몸값이 한국 드라마 최초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드라마 몸값은 몸값 흥정이 벌어지던 건물에 지진이 덮치고 그곳에 갇혀 사투를 벌이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파격적인 소재로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우성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매우 독특한 컨셉의 작품을 알아봐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다시 한번 K 콘텐츠의 위상을 입증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가수 폴킴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각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폴킴이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감미로운 목소리로 소소한 행복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배경을 보면요, 금수강산도가 보이는 등 익숙한 곳인데요. 바로 청와대입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제작이 됐는데요. 청와대는 앞으로도 장애 예술인들의 무대로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 TV 광고에서 패러디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화가죠. 미국의 국민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국내 최초 개인전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도시 뉴욕을 배경으로 현대인의 쓸쓸함을 그린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후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담은 작품 등 16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가 개막하기도 전에 벌써 얼리버드 티켓 10만 장을 포함해 13만 장의 티켓이 팔렸는데요. 전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열립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초 구토를 유발한 쓴맛 방울토마토 사태로 토마토 가격이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소비도 급감해 눈물의 밤값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급식 재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안병욱 기자입니다. 충남 부여군의 한 농협 창고. 지게차가 방울토마토가 가득 실린 초록색 바구니를 옮깁니다.
이후 기계와 사람 손으로 방울토마토 선별과 포장 작업이 이뤄집니다. 구토 증세를 일으킨 특정 품종과는 다른 방울토마토지만 소비자들의 거부 심리가 발생해 평년 대비 30% 이상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수요가 조금 살아나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 회복이 쉽지 않아 걱정입니다. 올해는 이제 전기요금도 그렇고 그 기름값도 그렇고 인건비도 뭐 말할 수 없고 농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타격이. 토마토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잇따라 소비 촉진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3kg에 12,000원, 시중 가격보다 50% 정도 싸다 보니 긴 줄이 생겼습니다. 토마토야말로 건강식품이고 완전히 폐기 처분을 해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비량이 많은 유치원이나 학교 급식에서 방울토마토가 사라져 타격이 커진 만큼 급식 재개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어느덧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 모처럼 전국이 평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을 텐데요. 하지만 다시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은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은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고요. 서울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도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걷히겠지만 점차 북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 상황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텐데요.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부산과 울산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1.5도, 대전은 14.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지만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 광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탁한 곳이 많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남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남부 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